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제4회 해양수산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신 만큼 장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무대 위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2023년도 상반기 혁신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하시는 우리 강민구 법원장님, 저는 뭐 부산지법 법원장, 제가 부산청장 때 부산지법 법원장님으로 계셔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오신 분인데, 법원장님은 정말 그 IT 분야에 있어서 가장 변화와 혁신을 정말 체화되어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분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자리를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법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약간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부산청장을 취임해서 법원장님한테 인사를 처음 갔었는데, 통상적이면 보통 기관장 예방했을 때 그냥 인사하면 그냥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 이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죠. 이게 그런 게 머릿속으로 따오는데, 저보다 죄송합니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깜짝 정말 놀라고, 그 이후로 우리 법원장님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또 경력 이런 거 쭉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 법원 행정의 전산화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우리나라 법원 행정이 전산화가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완전히 이거는 우리 강민구 법원장님 덕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공무원도 보수적이라 그러지만은 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 곳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타파하시고, 뭐 스스로 85년도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실 때부터 스스로 컴퓨터 자비로 286 컴퓨터도 사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언어, 요즘 언어가 필요 없지만 컴퓨터 언어까지 다 해서 정말 이렇게 하시고, 아마 우리 법원 행정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정말 얼리 어댑트세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전상 과장도 계시고 뭐 하지만은, 아마 챗GPT 같은 경우에 우리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법원장님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을 그 능력과 그 자세와 뭐 이런 거, 정말 공직사회가 이 시점에서는 정말 꼭 본받고 변화해 나가는데 이렇게 최소한 따라라도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해서, 뭐 강의도 굉장히 재밌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핸드폰 꺼내가지고서 해보고 하실 거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오늘 우리 법원장님의 그 강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어떤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이정표가 세워지고,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우리 직원들, 특히 IT 분야에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그 마인드가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민구 부장판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좀 시간을 급하게 해서 장관님하고 티타임도 못하고 이제 막바로 이 장소에 섰습니다. 제가 15년, 16년, 2년간 부산법원 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기관장으로서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참 반가운 인연을 또 이렇게 장관이 되셔갖고 이렇게 만나니까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약간의 뭐 좀 딴 세상도 좀 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D-146인가 7인가 D-Day 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뭐 결혼기념일, 처음 만난 날, 정년 세 가지를 제가 그 앱에 넣어놨는데 내년 1월 31일자가 제 법적인 정년 퇴임입니다. 법관은 65세입니다. 법관은 65세인데 65세가 되는 하반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1월 말, 상반기에 있으면 7월 말, 교수들은 8월 말, 2월 말인데 저희들은 재판 인사 이동 그거에 해서 몇 년 전까지는 생일날로 끊다가 재판받는 당사자가 너무 손해가 심하다 그래서 7월 말, 1월 말인데 제가 1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래 길을 가다가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1초간 만나는 확률을 머리 사고 실험으로 여러분 해봤습니까? 뭐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등산을 하는데 상대편을 모르고 그냥 1초간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는 확률, 저는 철 들고 나서부터 그걸 계산을 쭉 해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분자는 1이고 확률이니까 밑에 분모는 시간축에서 138억 년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초단위의 확률 분모가 나오죠. 거기다가 곱하기 이 우주의 넓은 우주에 지구형 행성이 최소 1조 개라는 거거든요. 곱하기 1조. 그다음 지금 현재 짐승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인류가 뭐 8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각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현존 인류를 또 곱하기 해야 되겠죠. 쭉쭉 하면은 그게 계산기나 폰의 계산기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10에 곱하기 40성 10의 40성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1초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인연, 뭐 가족의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런 인연은 10의 40성에서 곱하기 또 뭐가 또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무한대. 로또 확률보다 훨씬 더 작은 확률로서 우리가 이래 만나는데 오늘 한 90분 정도 여러분하고 만나니까 참 이 인연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생길 일은 생기고 안 생길 일은 안 생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무리 조바심을 내고 뭐 로또가 맞아라, 뭐 골드바가 내려와라 그래 빌어도 안 생길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길 일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수부니까 구글 바드 AI에다가 해수부의 미션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전반부는 AI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렇게 구글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물론 질문을 계속 리제네레이션 하면은 계속 바꿔가면서 답변을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온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오다가 김 사무관하고 차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로 인한 물고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일선에 판매장에 가 있는 그 검사 요원들 거기가 뭐 해수부 관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공직자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 따지면
우리 저 밥도 못 먹고 상치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농약 다 치거든요. 벼에도 농약 치고 깻잎 농약 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희석되고 씻겨져 나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과학이나 팩트로 봐야 되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나 하와이주에서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이 우리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이게 생각 근육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안 엮이는 그런 옳은 자세를 오늘 제가 강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이야기가 격가지로 샜는데 오늘 강연은 디지털 내공, 아날로그 내공 두 가지를 합치면 하늘에 가 있는 석학인 이어령 박사가 조어한 만든 디지로그 경쟁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 38년의 경험치를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다이제스트해서 다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왜 38년인가 하면 제가 군법무관 교육을 마치고 발령 난 곳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입니다. 거기 가서 마라톤 타자기를 들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상한 시커먼 흑백 모니터를 주면서 앞으로 강중이는 이걸로 학사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뭔데요? 하니까 중대형 서버에 연결된 멍텅구리 터미널, 영어로 더미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하드 같은 거 본체는 없어요. 라인 선하고 그냥 까만 화면하고 키보드만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타자기 들고 살던 놈이 그 도깨비를 보니까 야, 앞으로 미래는 저것이 지배하겠구나. 그래가 3년간 파스칼 포트란 같은 랭귀지를 전산 장교들한테 독학하다가 막히면 배우고 가서 묻고 답내로 태는 갈비하고 막걸리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년간 컴퓨터를 그냥 몸에 끼고 살았어요. 88년에 판사가 되고 오니까 컴퓨터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판사한테 컴퓨터 준 거는 91년 가을입니다. XT를 88년에 중고 승용차 값을 주고 조립을 했는데 군인이 전투하는데 소총하고 탄약을 자기 돈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너무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사니까 딴 사람들도 스물스물 따라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전국 법원 중에서 의정부 지원이 가장 먼저 컴퓨터화가 된 동네입니다. 제 덕에. 그래서 이제 85년부터 따지면 3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이틀 만에 된 그게 아닌 저의 어떤 경험치를 여러분에게 오늘 싹 다 다이제스트해서 드리고 모자라는 거는 또 QR코드로 다 이 강의안 PDF 속에 다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파일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19년도에 제 친구 오크우드 호텔 사장하는 조윤영 사장이 미국에 놀러 갔다가 코로나 전이니까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놀러 갔는데 교훈을 저렇게 앞에 입구에다가 딱 상징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저를 이제 친구들이 강판 그렇게 부릅니다. 무가는 강판이 아니고 강판사를 줄여서 그냥 강판이라고 그래요. 저걸 보니까 강판이 떠올라서 너한테 지금 바로 내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듀티 오너 컨트리 이건데 결국 미국 육사 생도들이 4년간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 덕목을 듀티 의무, 오너 명예, 컨트리 조국 이 세 가지라는 건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지혜지, 인자할 인, 용기할 용. 다음 주 15일자 육사에 또 제가 모교와 비슷한 육사에 전 생도를 상대로 강연하러 가는데, 그날 가면 아마 가서면 울면서 강의할 것 같아요. 이 참 젊은 시절에 1600시간 제가 3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씩. 그랬던 청춘을 불태운 곳에 이렇게 할아버지 노병이 돼서 다시 그 강단 위에 선다는 게 꿈엔들 제가 88년도 육사 나올 때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육사는 지인용,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는 의무 명예 조국인데, 저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저 같은 공직자들이 마음에 새기면 정말 좋은 아젠다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자기를 지켜주는 마패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주로 법조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전사이 가도난 부산 동래성에 송상현 부사를 기리는 충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송상현 부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가는 길을 터달라고 협박하니까 먹으러 가라서 저걸 딱 깃대에 꼽아갖고 그냥 저는 다 전사했죠. 군인이 죽는 거는 쉽지만은 길을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죽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몰살을 당했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그 기계가 대한민국 무장으로서 얼마나 가상합니까? 옆에 있는 거는 한비자에 나오는 건데, 법불악이 성불요곡, 법은 부기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줄자는 스스로 굽어서 청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요새 일부 특수 사건에서 일부 판사들이 줄자를 굽혀서 뭘 이상하게 하는 걸 해서 전체 다른 판사들을 욕을 먹이는데, 그게 아마 곧 바르게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잘못 처신하면 역사 앞에 자기 이름 석자가 자기가 퇴직해도 남는다는 것을 잊는 그런 자세는 공직자가 처할 바가 못 되죠. 요거는 이제 내가 꼭 부탁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 얼마, 국업부터 장관까지 피라미드 체계가 있지만, 하여튼 흔히들 생각하기를 내가 잘 먹고 잘 살마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연봉만큼만 일하면 나는 의무를 다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요사이는 참 많습니다. 제가 88년 3월 2일자로 첫 출근을 했는데 3월 1일자로 임명받아서 의정부 문을 들어갈 때 강민구 주식회사 1인 회사에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그 회사의 CEO고 오너인데, 이 내 회사의 일대 주주는 CEO인 강민구 판사하고 배우자하고 자식이고, 2대 주주는 가까운 친인척 중마고우, 3대 주주는 그 애의 지인 네트워크에 아는 지인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 그 기대치가 강민구 주식회사의 한 주당 주가인데, 지금은 스타트 라인에 섰지만은 한 주당 1,000원이 될지 500원이 될지 모르지만, 훗날 이 엔드 라인에 섰을 때 한 주당 가치는 억만불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문 앞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항상 힘들거나 그럴 때는 그 첫날 의정부 지원에서 들어가던 첫날 청운의 꿈, 그거를 그림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40일 조금 더 남은 지금 시점에 그 소망은 저는 이루었다고 여러분 앞에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홍길동 주식회사 1인 주식회사의 주가를 지금 현재 냉정하게 한 주당 얼마인지 스스로 한번 종이에 한번 써보고 나중에 저처럼 정년퇴직하든 중간에 임의퇴직, 명예퇴직을 하든 퇴직하든 그날 자신의 주가는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대차대조를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 뇌 속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루 24시간이라는 골드바가 하늘에서 쫙 빛처럼 전 인류에게 내려옵니다. 똑같은 24시간의 골드바가 내려와요. 누구는 그 24시간을 24초처럼 낭비하고 누구는 그 24시간을 240년, 2040년처럼 알뜰하게 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곁에서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지인들, 부모님들 상가에 우리가 문상 가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확정 티켓입니다. 원웨이 불확정 티켓인데 단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웃으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인생 소풍 잘 왔는데 원도 한도 없이 내가 할 거 다 하고 간다. 그래야 고종명할 때 얼굴에 미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자세로 내 연봉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홍길동 주식회사의 한 주당 가치를 치열하게 올리는 자세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스마트폰 이거는 다 생략하고 이 시연도 조금 이따 좀 하기로 하고 이게 뭔가 하면은 교재에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5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킬러 앱을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AI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AI가 둘러싸고 전쟁입니다. 전쟁. 총알만 없지 전쟁이에요. 선두주자는 미국이고 세계에서 AI를 만들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4개국입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4강에 들어가 있어요. 유럽의 그 잘난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아무도 그거를 안 갖고 있어요. 왜? 평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통신 3사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속 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15년도인가 그때쯤 AI 비영리 법인을 만들자 그래갖고 샘 알트만하고 결합해서 오픈 AI에다가 1억 불, 1,200억 원을 투자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서로 안 맞으니까 둘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자 해갖고 그 소리를 들은 빌 게이츠가 촉이 무지 좋습니다. 촉이 무지 좋은데 그 빌 게이츠가 10억 불, 1조 2천억 원을 일론 머스크가 나간 그 빈자리에다 넣어갖고 오픈 AI를 먹고 대주주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AI의 종가는 구글입니다. 인공지능의 최고 선수들은 구글에 다 있었고, 옛날부터 알파고 사태 때부터 원래 구글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구글이 왜 그러면 미적거리느냐? 대화형 챗봇인 생성형 AI를 내놓으면 자기들 검색 엔진이 찌그러드니까, 돈 버는 캐파가 줄어드니까 계속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장 개업을 해서 오픈 AI가 하늘에서 떨어진 창조물을 한 게 아니라 구글의 기술을 계속해서 구글이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구글의 기술을 오픈 AI가 갖다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30일 날 미국에 오픈했는데, 제 처조카가 저쪽에 관심이 많아서 고모부 세상이 뒤집어지는 물건이 나왔어요. 고모부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면 무지 좋을 것 같아요 해갖고 연락 온 게 12월 1일입니다. 딱 보니까 진짜 제 눈이 확 그거 됐어요. 그래서 구글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정보 수집하는 구글 알림이에다가 키워드를 챗 GPT, 오픈 AI 그런 거를 키워드로 딱 넣었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제가 학습을 했지, 그 어떤 전문가한테 사사를 받거나 교습을 받은 바가 없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저의 그와 같은 그 독학으로 모여진 지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AI의 챗 GPT 3.5 버전이 작년 11월 30일에 나오고, 2월 달쯤 돼서 유료 버전인 4.0이 나오고, 그 4.0의 기초에서 MS가 빙을 2월 달에 전개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거기에 대항해서 바드를 2월 달에 급하게 내놨는데, 세계 여러 관련가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연을 했는데, 허벌 망원경을 물은 게 아니라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의 성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바드가 허벌 망원경에 대한 데이터를 쫙 풀어내서 완전히 병신이 돼갖고 그날 구글이 하한가로 그게 떨어졌죠. 그야말로 오답변,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그날 전 세계에서 중계되고 보고 있는데 일어나서 구글이 스타일을 완전히 꾸겼어요, 2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쭉 개선이 되다가 5월 11일자로 그 한글 버전 바드가 나왔죠. 한글 버전 바드가 나오고, 얼마 전에 8월 24일자로 클로바 X 한국 토종 AI가 여러분들 앞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용어가 자꾸 사람들이 챗 GPT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복사를 제록스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오픈 AI에서 GPT 그리고 챗 GPT를 지금 상표 출원을 해놨어요. 미국 특허청에서 일단 1차적으로 기각을 하고 항소 절차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챗 GPT 교육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생성형 AI 아니면 그냥 AI 교육, 뭐 AI 챗봇 교육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AI의 중심으로 써야 되지, GPT라고 쓰면 오픈 AI에 대해서 앵벌이 홍보 대사를 해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바로 잡고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링컨의 남북전쟁 끝날 때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저 people을 휴먼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AI를 오펜하이머 영화도 있지만 저는 핵폭탄에 비유를 하는데 핵폭탄이 아닌 거죠.
비행기 아니면 자동차예요. 비행기 아니면 자동차. 문명의 이기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사고도 생기는 거고, 사고 생기면 또 그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 저게 핵폭탄이고 뭐 건방에 가면 안 되는 독극물이고 위험물질이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AI는 앞으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같이 하는 친구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가 안 나왔을 때 만든 건데 빙, GPT, 바드 이 세 가지를 일해나는데, 요걸 하면 요 세 가지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클로바 X, 빙, GPT, 바드 요 네 개를 자기 폰 홈 화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네 가지를, 아까 보여준 거 네 가지를 다 폰에 설치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없는 게 당연해요. 뭐 법제처, 보훈부 가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이게 당연히 없어요. 왜? 당장 저거 뭐 폰에 없어도 자기 일하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폰을 미러링해서 자, 이 폰을 지금 미러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 홈 화면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홈 화면이 다 조금씩 틀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클로바 X가 있고 빙이 있고 GPT가 있고 바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바드하고 클로바 X는 하단 오른쪽에 크롬 브라우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건 뭔가 하면 그 웹 브라우저에서 저걸 끌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게 빙이나 GPT는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다 있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로 가보면, 여기 플레이 스토어로 가보면 여기서 GPT라고 치면, GPT 이렇게 치면, GPT 치면 첫 번째 GPT 오픈 AI 요거 눌리가 깔아야 되고, 내려가서 빙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눌러서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수많은 유사 앱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GPT 앱 나오기 전에 이 유사 앱을 다 깔아갖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유사 앱은 가급적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거니까, 이게 독자적인 게 아니고 GPT를 이용하는 거니까 안 깔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구글 플레이어에서 깔아야 될 거는 챗 GPT 오픈 AI, 그 다음에 빙, 요 두 가지를 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바 X는 어떻게 까느냐, 사파리나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클로바, CLOBA, 클로바하고 옆으로 줄 꺾고 X라고 하고 점 찍고 네이버, NAV, 네이버 찍고 COM, 클로바 X 점 네이버 점 COM을 치고 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아웃이 돼가 있다 그러고 네이버 로그인이 이 폰에서 돼가 있어야 돼요. 그럼 확인하면 등록 대기에도 쫄지 말고 눌러 계속 이렇게 등록 대기 이렇게 하면 뭐든지 문은 두드리며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강민구 판사,
명사만 날려봤어요. 뭐라고? 쫙 나오죠. 예. 뭐 이렇게 제 이력이 쫙 나옵니다. 그냥 강민구 판사 설명해 봐 한 게 아니고 그냥 강민구 판사만 넣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 클로바 X에서 잡채 레시피 명사만 반말해도 돼요. 뭐 동사 필요가 없어요. 잡채 레시피 쫙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렇게 네이버 클로바 X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가장 유명한 GPT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돈 들어가는 건 잘 안 쓰기 때문에 GPT 3.5입니다. 여기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일정을 8박 9일로 만들고 식당과 호텔도 같이 추천. 제 말 잘 알아듣죠? 그래가 보면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런 식으로 여행사에서 일정 짜주는 그 이상으로 거의 뭐 완벽하게 뭐 거의 정확하게 잘 짜줘요.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갈 때 이 어떤 것, 딴 것도 이거 비슷한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나옵니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 여행 일정을 6박 7일로 만들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손가락 칠 필요도 없어. 지금 제 친구가 지금 토스카나 가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식으로 피렌체, 시에나 뭐 해갖고 쫙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가 내고 휴가 갈 때 폰 하나만 있으면 구글 맵하고 생성형 AI 이 두 가지만 매핑하면은 뭐 개인 자유여행 얼마나 마음대로 다 되죠. 예를 들자면 자, 챗 GPT 그렇고 빙은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있는 요 빙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서 자, 여기서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석양에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저 인터넷 망하고 뭐 그게 이게 좀 통신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얘들하고 연결된 외부 또 자기 또 그겁니다.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이거를 우리가 펜으로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 빠른 시간에 전자펜으로. 석양을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얼굴이 당연히 안 보이죠. 얼굴 보이게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산토리니 섬. 그러면 애국만 되느냐? 한국도 서울의 야경을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림을 자기가 열심히 그려야 되니까. 인터넷 사정이 빠르면 5G가 되면 총알처럼 나오는데 자, 어때요? 보통 이러면 딴 데 가면 박수 같은 거 중간 박수 좀 칩니다. 이게 꼰대형 공직자의 전형적인 물 리스판스예요. 이렇게 박수를 쳐야 강사가 자기 뱃속에 있는 썰개 간을 다 빼가 줄 건데 꼭 박수를 쳐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은 그 껍질을 깨야 됩니다. 자, 이거를 펜으로 여러분들 보고 전자펜으로 이걸 그려 보세요. 웹툰 작가도 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오는데 요 위에 시계
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 빙의 시계를 누르면 과거에 자기가 질문했던 거를 이렇게 다 보여줘요. 이렇게 자기가 질문했던 거를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빙의 사용법을 잠깐 봤고, 물론 빙도 말로 해도 모든 걸 다 하죠. 강민구 판사 전자책은 어떤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겁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바드에 가면 바드 이 네 가지 중에서 고소장, 고발장, 판결문을 직접 써주는 거의 유일한 범용 AI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글 바드에 가서 이렇게 해서 배우자의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 소장 샘플 만들어. 소장을 다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가위질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드는 항상 세 가지 답을 먼저 보여줍니다. 다른 답안 보여주게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들면 딴 걸 하면 이렇게 딴 답안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답변이 나오고, 여기 보면 답안 재생성 하는 게 있는데 답안 재생성 요거를 누르면 세 가지씩 무한 루프가 걸려갖고 세 개씩 유저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계속해서 얘가 돌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고문을 시키면 되는데, 왜 그러면 자꾸 샘플이라는 말을 제가 넣는가 하면 그냥 고소장 만들어라 하면 얘가 거부해요. 보통은. 왜? 변호사법 위반 뭐 오만 때만 핑계를 대고, 그리고 돈이 없다 하면 더 잘 만들어요. 자꾸 변호사하고 상의하라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바드가 또 너무 불쌍하게 봐서 제가 해볼게요. 학교 폭력을 원인으로 한 고소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나한테 돈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 폭력 고소장 샘플 부탁해.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없다 그러고 계속 내가 우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딱 나와. 이렇게. 예. 자, 이래 되면 여러분들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전국의 법무사 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맛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 없어요. 그죠? 예. 이제 사자의 학대 시대가 AI로 인해서 영강 시대에서 학대당하는 세월로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이제 범용 제너럴 AI예요. 그런데 법조 전문 AI가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서너 달 뒤에면 그게 한국에 다 이제 퍼질 거예요. 그래 되면 변호사 라이센스 있다고 이렇게 쫙 어깨 힘주던 사람들이 무기대등이 돼서 어떤 세상이 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당장 업무에 해양수산부 업무에 당장 쓰기는 곤란하고, 해수부 고유의 해수부 AI를 범정부적으로 AI를 만들면 거기에다 브란치로 나뭇가지로 해수부 AI를 만들면 역대 해수부에서 생산한 모든 문건을 거기다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의 문서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해방되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각 기관별로 클로즈된
바깥으로 연결이 안 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그런 AI를 앞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여러분의 기존의 업무 패턴이 딴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에 여러분들의 그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 사총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까는데 바드 같은 거 저런 걸 어떻게 아이콘을 만드느냐.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드 이렇게 치면, 바드를 치면 이걸 딱 눌러서 바드 이게 나오면 오른쪽 세게 점 3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이걸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겁니다. 홈 화면에 추가를. 홈 화면에 추가해서 2번 누르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바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가 있죠. 그죠? 아까 그 네이버 클로바X도 예컨대 보세요. CLOBA 클로바 다시 X 점 네이버. 자, 이렇게 해서 자, 클로바 이 화면이 열렸으면 여기서 점 3개 요거를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 PC나 노트북에 들어와서 쓰라고. 폰에서 못 쓰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수들도 이런 방법을 몰라. 추가. 그러면 요 뒤에 가보면 여기 생겼잖아요. 클로바 X. 그렇죠? 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쓰는 홈 화면으로 이동시키면 되지. 그래서 오늘 강연 끝나고 점심시간 내에 자기 폰에 사총사를 이렇게 깔고 앞으로 누구 만날 때 폰을 딱 이렇게 1대1로 딱 열어갖고 너 사총사 있어 없어 하고 그 사람들한테 딱 어깨 힘을 팍 주고 요 사총사 없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래서 클로바 X, 빙, GPT, 바드 요거 까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봐도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한테 기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피드를 빨리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번개의 속도로 이제 가는데 뭐 중간에 쉬지 말고 해달라 그래서 화장실 갈 사람, 커피 먹을 사람 좀 살짝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PC 버전에 가서 크롬 앱 브라우저에 가서 크롬을 요거는 직접 제가 시연을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이 연결된 크롬 브라우저에 가서 웹스토어에 가서 챗 허버 올리는 하는 걸 검색해서 깔면 요 아이콘이 생깁니다. 요걸 딱 누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의 2단 편지처럼 동시 패션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컨대 강민구 판사하고 딱 치면 한꺼번에 나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챗 GPT하고 바드에 이건 로그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고, 자 빙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하면 빙 바드가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면에 이제 양면 편지처럼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C나 노트북만 되는 거고, 그 폰에서는 당연히 화면이 적고 그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PC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2단 편집으로 GPT를 빠르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아까 대동강 물 팔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하지 말고 넘어가고 이 그림 그리는 거 봤고, 이거는 뭔가 하면 맨하탄 연방 1심 법원에서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복도에서 쓰러진 사람이 비행기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 소송을 하는데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도 잘 안 나오니까 30년 넘은 그 변호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챗 GPT에다가 사안을 설명하고 가장 맞는 판례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챗 GPT가 거짓말로 사건 번호, 선고일 전부 거짓말인데 내용은 막 기차게 짝 들어맞는 걸 내니까 얘도 좀 찔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GPT에게. GPT 조금 전에 보여준 판례가 정확해 하니까 답으로 yes. 또 정확해 yes. 정확해 yes. 3-3판 물으니까 3-3판 다 기계는 자기가 낸 거니까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가 냈는데 똘똘한 연방법관한테 걸려갖고 아주 혼이 나서 그 1인당 그 상당히 큰 벌금 그 5,000달러 650만 원 두 사람 합쳐갖고 1,300만 원 벌금을 물린 사건이 지난 6월 달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오답변이라는 건데 미국에서 먼저 그거를 마약 먹고 해롱해롱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저렇게 환각이라고 용어를 정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환각보다는 오답변이 맞는 거죠. 오답변이. 근데 저거는 AI를 욕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원래 사람이 생성형 AI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를 놓으면 유아 때는 엄마 아빠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그러다가 말을 먼저 배우죠. 학교 가서 글을 배우죠. 한 20년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 지식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책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서 구라를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구라를 푸는 건데 인간의 뇌 체계가 생성형 AI인 거예요. 이 뇌 신경망 학습 구조를 본뜬 게 LLM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본떠라고 만든 게 저 생성형 AI의 기본 엔진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구라를 얼마나 잘 풀어요. 인간이 하는 말의 70%는 거짓말이고 구라거든. 뻥이고 사기치는 거고. 그 사람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인간도 있죠. 근데 그 인간을 빼면 그 인간이 누구라고 저는 특정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도 말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뻥을 가장법을 써요. 사람이 원래 내 구조가 원래 그래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 생성형 AI도 데이터가 충분하고 자기가 학습이 다 됐으면 그 있는 걸 갖다 쓰는데 데이터가 학습이 덜 됐거나 모르면 원자폭탄이나 테러 같은 거를 질문하면은 명백히 답변을 거부해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용어를 써갖고 그거를 말을 만들어요. 사람처럼. 인간이 그래 하라고 코딩을 시켜놨어요. 데이터가 없더라도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주로 거짓말, 오답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연도, 통계 같은 숫자, 하여튼 아라비아 숫자, 연도, 뭐 그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다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연설문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하면 좋을 뭐 덕담 한마디 만들어 봐 하면 막 쫙 만들어요. 거기다 살 조금만 붙여갖고 하면은 완벽한 게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한계를 알자. 인간이 최종적으로 검술해야 되고 아직 당장 해수부나 법원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기밀사항 같은 거를 쟤들한테 물으면 그게 클라우드 서버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어떤 암기 위주의 우리 행정부 입사시험, 국업시험이나 행정고시 시험 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기초죠. 그게 힘이다라는 세상에서 검색이 힘이다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잘 현명하게 질문을 잘하느냐, 잘 질문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강조하는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 이 생성형 AI의 한계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라딘의 지니 램프가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업무 보조에 불과하다. 인간을 절멸시킬 핵폭탄이 아니다. 한각 거짓말은 인간의 생각 근육으로 판단해야 된다. AI 국면은 기회이자 이기인 양날의 검인데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이거는 2015년도에 향후 35년까지 직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보면 2035년까지 힘이나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힘이나 계산을 기초로 하는 직업의 95%가 집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자 돌림의 전문가들 50%가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성 직업 IT, AI,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95%가 생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큰 틀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행학습을 시키더라도 시키고 해야 되지. 여러분, 다음에 보는 이 특이점, 테크니컬 싱귤레리티 포인트라고 기술적 특이점이라 그러는데,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성과 감성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2045년도에 올 거라는 것은 거의 전문가들의 코먼 센스입니다. 자, 저야 저 때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거의 다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저 시점에 사회에 진출하거나 중년이 되어가 있을 거예요. 자, 저 특이점이 오면 암기 잘하고 머리 좋고 IQ 좋고 그런 게 최고의 덕목이 아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 능력, 번쩍이는 창의성이 누가 많이 있는가 하는 게 그 사람의 성과를 판단할 건데, 배운 지식으로 써먹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조인, 의사, 회계사, 사자 돌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배운 지식에다가 도제식 교육을 받아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직업을 하는 사람이 기술적 특이점에 오면, 자, 영상의학과 닥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평생 본 학습 영상이 10,000장이라 그러면 AI는 1억 장을 보는 거예요. 1억 장.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 1억 장의 폐암 사진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그런 1억 장을 공부한 AI가 답변하는 거랑 10,000장을 공부한 인간 의사가 답변하는 거랑 누가 더 정확성이 있겠어요? 인간이 판사, 내가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이 특이점이 오면
니네들 지금 개기고 있지만은 절반은 다 집으로 간다. 요새 젊은 판사들이 일주일에 3건만 쓰고 있어요. 주심당. 저 젊었을 때는 그래 안 했죠. 그런데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전체 판결의 절반은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소액 사건, 민사 단독 사건 이런 거는 다 AI가 판결할 거예요. 형사 벌금 사건, 약식 사건. 그래 되면 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판사도 절반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은 그냥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을 강남에 보니까 토플 시험을 치게 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수학 정석을 2바퀴 뗐대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건 엄마예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을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학 정석을 이해독을 시킨다 하마. 그런데 문제는 꾸역꾸역 애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문제는. 자, 그래가 걔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AI 시대에. 애들 공부 의욕만 나중에 가면 떨어져요. 다 의미 없는 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사교육으로 25조가 지금 학원가에 빨리고 있어요. 전 국민이 지금 1년에 25조씩을 학원에 내요. 영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는 뭐 태권도, 농구, 뭐 모든 것도 다 학원이 두마. 심지어 과거에는 보니까 줄넘기도 학원에 가서 배우더라고. 기가 막힌 세상. 그러면 숟가락 밥 떠먹는 것도 그러면 학원에 가서 배우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이거는 만인에 대한 잘못된 경쟁인 거예요. 애국,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거기도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극히 1%, 0.1%만 경쟁하고 나머지는 그래 경쟁 안 하거든. 전 국민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제가 한번 시차를 가보니까 학교 선생의 목적이 오후 3시 되면 열쇠 들고 교실 문장 보는 거야. 남아서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서 놀거라. 학원은 당연히 없죠. 그래도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래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뭐부터 그걸 바꿔야 되는지 지금 아무도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비정의 세월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먹이고 다 키우고 그랬어요. 이 손가락에 낫자루에 저 흉터가 크게 있는데 중3 때 완전 정복 필성 2가지밖에 없는 시절인데 70년대 소도 먹여야 되지만 꼴도 한 망태 뜯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뜯어야지 그 들고 가는 안전 정복 그거를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낫지를 세게 하다가 뼈가 허옇게 나와갖고 손가락이 잘렸는데 떨어져 나가진 않고 형들이 된장 갖고 와서 런닝사스 찢어갖고 동염해갖고 지금까지 흉터가 이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효자를 했느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부장판사 초임을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 오는 사건의 절반은 그 사람들 어렸을 때 배경이 농촌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판사실로 불러가 녹차 한 잔씩 물고문을 하고 이렇게 흉터를 딱 보여주면 원고 피고가 동시 패션으로 스테레오로 판사님도 꼴 뜯었습니까? 하고 경상도 사투리 은단으로 그래 물어요. 꼴이 풀이거든요. 예,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빨리 하고 싶어서 하다가 이런 흉터가 있어요. 하면 그때부터 원고 피고 눈에 불이 헤드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아, 판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아니고 나하고 똑같이 소먹이고 꼴 떴던 놈이네. 그러면 내가 입하고 하면 내 편을 들어주겠네 해갖고 쌍방에서 막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털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손가락으로 해결한 건수가 50건이 넘어요. 2002년 2월 달에 서울로 이제 내일이면 서울로 오는데 하루 전날 우배석이 도로코 카타카를 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아, 부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아이 벽 사이로 부장님이 골 뜯는다는 소리만 하면은 그날 사건이 다 형체도 없이 합의되고 없어지는데 자기는 컨트리 보이가 아니고 아스팔트 보이라서 손가락에 흉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카트 칼로 흉터를 만들 때 두 가지 조건, 이거보다 2배 더 깊게 만들고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게 이게 손가락을 끊어주고 가래. 저를 이제 놀리는 거잖아요. 야 이놈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까 부장님 하여튼 참 사람들 현혹시키는 데는 1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제가 대구 법원에서 2년간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있는데 375건을 2년간 했으니까 이틀에 한 건씩 합의 조정을 시켰는데 그게 결국은 컨트리 보이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사건 본실을 잘 보니까 아마 이제 그래 됐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야기가 잠깐 곁으로 샜습니다. 자, 파워 유저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파워 유저 여러분이 뭐 젊은 분들은 앱 코딩이나 그런 걸 배우면 좋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와서 다시 어떻게 파워 유저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코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문이라도 좀 열심히 보고 유튜브에 그 해설하는 영상이라도 보면서 좀 이렇게 끝까지 좀 뿌리를 뽑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보고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고 자꾸 묻는데 이겁니다. 이거 독서하고 글짓기하고 명상 고수한테 배우기, 생각 근육, 이 4가지가 결국은 생각 근육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데 여러분들이 그 닥치고 열책이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면 10년 읽어야 520권이에요. 20년을 읽어야 1000권이야. 죽기 전에 520권을 못 읽고 땅속에 가는 사람이 99.999%입니다. 500권 읽은 사람 없어요, 제 주위에. 국방부의 문관한 서기관 퇴직한 윤일원 박사, 삼선 이야기 쓰는 사람. 그분은 하여튼 이병태 교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가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읽고 읽을 때마다 독서 노트를 적은 분인데 지금 완전히 무림의 고수가 돼가 있죠.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한 권을 읽어야 10년에 1000권이 10년에 520권이다. 근데 520권 못 읽고 땅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류의 99.99%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일지를 쓰자. 그러고 자기 머리를 명상을 하자.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좀 사귀어서 묻고 배우는 것을 수줍음을 타지 말자. 그래 이게 이제 제 그 생각 근육의 징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법원도서관장 4년간 법원장을 하면서 내부 통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400쪽이 모이면 전자책으로 만든 건데 18건을 썼어요. 제가 말로 썼어요. 이게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만 여기 이게 뭐가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 저 7,800쪽의 글을 말로 쓴 거예요. 생각 근육을 동원해서. 그래서 저렇게 생각 근육을 극대화시키면 남들은 이거를 제가 다 썼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도와준 줄 알아요. 도와준 사람 스마트폰, 노트북 말고는 없습니다.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 그 바탕이 된 거는 독서와 사색과 습관이다. 인문학 책도 많이 읽었지만 자연과학적 책도 미친 듯이 30년을 읽었는데 이런 책들을 내가 읽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법원 도서관장을 임하면서 법원 도서관에 싹 다 시집 보내듯이 책을 기증하고 나왔어요. 근데 판사가 이런 책을 읽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러지만은 재판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미시세계와
거시 세계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들이 저런 대중과학 도서인데, 그 중에서 2권을 꽂으라 그러면 지금은 지구에 없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방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약간은 고난도인데 수학이나 방정식이 안 나오는 우주에 대한 책인데, 엘리건트 유니버스, 코스모스, 그 2권을 여러분 앞에 제가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좀 꼭 책을 많이 읽는 데 참조하고, 올 가을이 지나기 전에 삶의 정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미움받을 용기, 카네기 인간관계론,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이런 주옥 같은 양서들을 읽으면 자기의 정신의 정령이 맑아지는 느낌이 올 겁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나온 지 오래된 책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 야, 내가 뭔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근자에 나온 책들을 합본한 서울대 명예교수 항농문 교수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합본이 있고 낙건이 있는데 합본을 사셔야 되는데 한 900페이지 되는데 정말 좋은 책인데, 이것도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읽어보기를 권하고,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인생의 밀도라는 거는 제가 이런 강연에 대한 해설서인데 18년 2월 달에 해서 AI 이야기는 없지만은 아까 본 그런 책들하고는 뭐 같은 반열에 두기가 부끄럽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대화하는데 좀 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끝까지 읽으면 완전히 그냥 크루즈 미사일을 자기 머릿속에 가지는 거랑 똑같아. 이거를 읽어보면 구라 풀 게 막 무궁무진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 젊은 교수인데 구라의 마왕이죠, 마왕. 정말 글을 잘 써요. 모든 그 융합 학제를 넘나들면서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어떻게 저렇게 이빨을 잘 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해요. 젊은 교수인데 그 저 3가지 3종 세트만 봐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라 푸는 데는 절대 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책 읽기 싫으면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10분짜리, 20분짜리, 뭐 1시간짜리 많이 있어요. 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봐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내가 이리 보여드리는데, 요 2개는 이제 전문가를 위한 책들이고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요거 7년간 저를 찾아온 각계각층의 상대편하고 하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7년간 가지고 있다가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문답식으로 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로스쿨 가고 싶어 하면은 이 안에 보면은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필집이고, 이거 2개는 제가 수필집이고, 사진은 전부 다 제가 찍은 것들입니다. 취미가 사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겁니다. 그 언론 기사에 나온 1156건, 제가 지난 35년간 1156건의 판결문 데이터를 남긴 유일무이한 해방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 최후의 판사인데, 정년 앞둔 판사들이 보통 6,000건 정도 판결했어요. 그런데 저는 1156건이라 이건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IT를 기반으로 속도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180%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 나다니면 저 인간은 언제 일하고 저거 하니 하면은 그 데이터 보여주면 전부 다 거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1156건. 예. 그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작가를 제가 번호가 없는데, 그 극작가가 이 책을 보면 시즌 2, 시즌 3 얼마든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팀들 알면은 저거 좀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요 QR 코드를 누르면 아까 책들이 다 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 QR 코드를 내가 제 전자책을
다 정리를 해놨고 이건 좀 이따 보여주고 자 좀 생략하고 SNS도 다 읽어보세요. SNS도 결국은 고수는 고수끼리, 일급수는 일급수끼리, 상급수는 상급수끼리 모인다. 자기도 주어야 얻는 것이 있다. 자기도 뭘 좀 써야죠. 맨날 룬팅만 하지 말고 그 SNS 하는 이유 생략하고 전부 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폭이나 막걸리 드시고 카톡질하면 죽음이다. 열받아 갖고 남 뒷담화 때리고 막 동기들하고 막 소폭 마시고 그다음에 뭐 막걸리 마시는데 열이 확 받쳐 갖고 거기서 막 카톡질을 해. 뭐 밴드에 올려. 단체 카톡방에 뭐 올려. 그러면 그게 자기 죽음이야. 그래서 술 먹고 제발 글 좀 쓰지 마라. 술 먹을 때는 그 순간 소폭이나 핵폭이나 막걸리에 집중하지 카톡에 집중하지 말자. 예. 그 다음에 2줄 이상 뭘 길게 쓸 때는 외부 메모장에다가 태고를 해서 쓰자. 그거 다 바로바로 쓰지 말고 맞춤법 막 틀리게 오면 그 사람이 너무 불성실한 게 보여요. 기본 생활 자세가 의심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꼭 인생을 모범생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딴 사람한테 뭘 이렇게 문자 보낼 때도 좀 이렇게 바르게 보내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다 생략하고 다 읽어보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35년간 재판을 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 여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저한테 10배, 100배로 옵니다. 경조사도 좀 평소에 얼굴 좀 내밀고 부조금도 내봐야 자기가 큰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오지. 뺀질뺀질하게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면 전화번호를 바꾼대요. 자기한테 더 이상 문자 못 오게.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지만 혼인 정년기에 있지만 얘들이 시집 장가갈 생각을 안 해갖고 열심히 남들 경조사 내고 줄에도 딴 사람 친구들 많이 줘갖고 딴 사람 머리는 많이 깎아주는데 제 머리를 지금 못 깎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인연따라 일이 안 생기겠나 이제 극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거고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데 세상을 사는 깨구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물한 깨구리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 비커에 서서히 삼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깨구리 항새가 깨구리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가 딱 했는데 목을 딱 졸라갖고 그냥 결국 항새가 깨구리를 토해내죠. 저도 엄해를 받아갖고 힘든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요 그림 중에 선명본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스마트폰만 열면 네버 에버 기브 업이 나오게 그래 해놨는데 저게 실화입니다.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미국의 교포가 사업이 망해갖고 독곡물을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약 먹고 죽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저 깨구리 그림하고 영어로 낙서가 있더래요. 예. 그래가 자기가 그 독곡물을 변기에 버리고 다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공무원 월급 나오고 특히 두 사람이 공무원이고 맞벌이면 2인분 연금 나오고 퇴직하면 움직이는 뭐 중소기업 회장님이네 하고 그래 살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데 여행만 간다고 인생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자기가 주변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그게 성공이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여행하고 돈 쓰고 다닌다고 뭐 그게 행복이에요?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시체죠, 시체. 사람이 소명 미션이 없으면 죽음을 기다리는 시체 막대기고 정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146일이면 정년이라고 그랬지만 인생의 정년은 숨쉬고 있는 한 항상 현역이에요. 뭔 놈의 정년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몸이 허용할 때까지 열심히 살 겁니다. 저는 물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자유인이 되는 그날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버 에버 기브업의 깨구리 상을 자기 머릿속에 가지자. 그럼 아웃 오브 박스, 고정관념을 깨자. 고정관념을 깨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아이 셋을 키워봐서 아는데, 딴 걸 읽어보시고 나중에 파일에서 가장 강조할 게 이겁니다. 아이들 손잡고 10년 정도를 주말에 4시간에서 6시간 책의 바다에 익사를 시켜야 된다. 저는 딸 둘하고 아들을 교보문고, 반대엔 루니스, 영풍문고 이런데 항상 주말마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넣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자기들끼리 손잡고 지하철 타고 가더라고요. 큰딸, 둘째 딸은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그 일본 만화 읽으려고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 중학교 때 일본어를 독학을 해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품목이나 종목에 제한을 안 둡니다. 판타지를 읽든 수호지를 읽든 게임책을 읽든 어떤 거를 읽든지 간에 단어, 인간은 생성형 AI라 그랬죠. 우리 머리가 LLM 모델입니다. 그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단어가 많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장땡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융합이 돼서 문장도 되고 논술이 되고, 논술이 되면 국어가 되고, 국어가 되면 영어가 되고, 그게 되면 수학은 저절로 되고, 공부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학원에 자꾸 뺑뺑이 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단어가, 텍스트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입력이 된 사람이 무조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방에 손잡고 데려간 부모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상속분의 크기가 틀리는 겁니다. 돈 벌어서 돈을 상속해주면 아이들한테 독곡물을 주사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형제간의 분쟁만 일으키고, 책을 머릿속에 넣어준 거는, 며느리나 사이가 자기 새끼 머릿속에 넣어준 거는 절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이혼을 하더라도 머리에 콘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들이나 딸 지 혼자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을 상속을 해주면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구두 뒤축 3번씩 갈고 음식도 벌벌 떨면서 짜장면밖에 안 사 먹고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만 틀고 살다가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인생을 헛사하는 거야. 자식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유리분 소송, 저는 수없이 봤어요. 부잣집들이 그래 싸우는 거를.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자기가 다 쓰거나 누구처럼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다 넣어버리죠, 그냥. 그러면 자식들이 알아서 벌 거 아닙니까? 왜 부모가 자식들을 꼭 집을 한 채 사줘야 돼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조합주택 해갖고, 그때는 또 시절이 좋아서 융자 내서 유주택자로 바뀌었는데, 뭐 3살 때는 계속 이사 다니고 그랬어요. 판사하면서도. 왜 그래 집을 사줘야 돼요? 그런 욕심을 버리세요. 다 그 헛된 망상이에요. 예. 그래서 애들 책방에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 생존 비책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의 강연 결론인데,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9배의 껍질을 깨부수자, IT 감수성, 아날로그 내공, 창의 정신, 통합, 융합형 지식인, 최종 번기는 생각 근육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4가지에,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어떻게 강 선배는 항상 뭐든지 모든 걸 다 잘하냐, 판결이면 판결, 글이면 글, 사진이면 사진,
그래서 묻길래 이래 한번 적어봤어요. 집중과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공짜는 없다. 한결같음이 배워야 된다. 남이 하기 싫은 일도 도맡아서 해야 된다. 반짝이는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정대가 있다. 인생의 다음이나 내일은 없다. 초치기는 가장 나쁜 거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보는 건데, 하여튼 생각, 근육, 호기심, 탐구심, 열정. 그 다음에 이거는 좌절했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엄해나 모해를 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리턴할 것이냐, 회복 탄력성. 나중에 교재를 보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빠지면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꼴짜기에 빠지면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사고 실험을 하고, 이것도 밑줄 쳐서 다 읽어보시고 쭉 다 넘어가고 다 생략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읽어보시고, 결국 이제 결론 부분에 가는데, 돈키호테 정신은 창의 정신이다. 독단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돈키호테 정신을 오해하는데,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게 바로 돈키호테 정신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생존, 다인의 적자생존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 적자생존, 적선하는 자 생존, 주머니를 털어서 커피나 밥 한 그릇 사는 자 생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 제 친구가 서각을 새긴 건데,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한 일을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 흐른다. 앤드류 매티스가 한 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탐구심, 호기심, 열정, 이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킬러 앱 한두 가지만 그래도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AI만 배우고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있길래 킬러 앱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버노트가 있는데 전자메모입니다. 전자메모인데, 이 에버노트에 가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한테 약간의 충격을 드릴 건데, 여기에 가보면 뒤에 잘 안 보이지만 오늘 현재 제 에버노트 꼭지가 18,668개입니다. 18,668개가 암호화되고 보안이 되어서 강민구 혼자 한 50만 페이지가 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18,000 꼭지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개인, 기업이나 집단을 제외한, 그룹을 제외한 개인이 에버노트 전자메모 18,000 꼭지를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only one입니다. 그래서 검색 키를 통해서 어머니라고 딱 치면, 어머니에 관련해서 내가 적었던 글들이 총알탄 뭐처럼 쫙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18,000 꼭지에서 폴더 분류도 안 했어요. 그냥 한 군데다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냥. 왜? 검색하면 0.1초 만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에버노트 전자메모는 윈도우의 원노트, 구글 킵, 요새 나오는 노션, 삼성 전자메모, 스프링 메모, 그런 거와 같은 전자메모인데, 저는 하루에도 그냥 카톡에 좋은 거 있으면 여기 넣고, 누가 뭐 보내주면 여기 넣고, 제가 말로 하는 거 여기다 넣고,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 가서 노트에서, 강민구 판사는 이와 같이 말로 에버노트에 일상의 생각이나 느낌을 항상 정리한다.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사투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내 친구는 구글 엔진이나 MS 엔진이 강 판사 덕분에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말로 인식한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음성 데이터를 가장 많이 그네들에게 건네준 사람은 강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엑센터, 스타카토 끊는 식으로 높낮이만 하면 이와 같이 잘 되는데, 문제는 이빨 구조가 잘못돼서 중간에 뻐드랑니가 있거나 쉬는 대문이 보이거나 이빨이 깨진 사람은 지약이다. 그런 사람들은 치과에 가서 구강 치료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할 때 기계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제3자한테 말할 때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발음 교정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에버노트에 구술 입력을 해보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술 입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구술을 하다 보면 서너 장 이상 연속해서 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강판사는 왜 그러면 100장, 200장이 되느냐? 육사 시절에 이미 1600시간의 하드한 실전을 거쳤고 35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법정에서 구라를 풀었다. 그러고 이와 같은 강연도 수시로 했기 때문에 책을 써라 그래도 말로 책을 300페이지를 이 자리에서 안 쉬고 구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박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전체를 복사해서 말이 글이 됐지만 글이 말이 돼요. 토크프리에다 넣으면, 여기에다 넣으면 사람도 그와 같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발음 교정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에버노트의 구술 입력을 보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술 입력이 되는 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암기가 잘 안 되면 텍스트를 여기다가 들이붓고 헤드폰으로 들으라 그러면 암기가 10배 이상 잘 되는 거예요. TTS 앱을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0쪽 미만의 영어 자료가 있으면 구글 번역 사이트에 가서 문서를 딱 찍고 이렇게 해서 파일 탐색을 해서 영어로 된 문서를 이와 같이 제가 하나 찍어 볼게요. 이런 걸 딱 찍으면 열기 딱 하면 300쪽 미만의 영어가 총알탄 배처럼, 한번 보세요. 번역 중 하면 번역 다운로드 하면 여기 가면 번역이 다 돼가 있어요. 자, 완료. 열기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이걸 복사해서 아래 한글로 PDF 복사해서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흔히 쓰는 것이 또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이 진짜 그겁니다. 비장의 무기로 쓰는 것이 구글 렌즈인데, 구글 렌즈를 이렇게 딱 해서 한번 보세요. 책을 여러분이 만드는 문건에서 책을 딱 찍으면 구글 렌즈에서, 네이버 렌즈도 있지만 구글 렌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딱 찍어요. 책을 찍고 텍스트로 가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텍스트 복사, 듣기, 번역이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컴퓨터의 복사가 나옵니다. 이걸 딱 복사를 하면 제 컴퓨터를 찾아요. 인도에서 한 번은 등록하고 사용 중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책을 찍었어요. 컴퓨터로 복사가 됐어. 그러면 카톡이나 메일로 안 보내고 허공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 한글을 딱 띄우면, 잘 보세요. 한글에 가요. 여기서 조금 전에 컴퓨터로의 복사한 거를 딱 띄우면, 자, 이러면 박수 안 치면 사람이 아니죠. 책을 읽으면서 구글 렌즈로 찍어서 그냥 그대로 허공으로 복사하는데 조건은 3가지가 맞아야 돼. 인도의 폰을 한 번은 등록해 놔야 되고, 사용자 휴대폰 앱에 가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어야 되고, 2개가 같은 와이파이 망을 물어야 돼요. 그 3가지 조건이 유지가 되면 이와 같이 책 보면서
구글 렌즈로 퍽퍽퍽퍽 찍으면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앱을 100개도 넘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가면 이렇게 쭉 시리즈로 다 해놨어요. 디지로고 명심보호감. 올해 5월 16일부터 이런 거를 다 해놨거든. 5분짜리. 집에 가서 TV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어느 판사가 비영리로 돈 한 푼 안 나오는데 이거 백날 해봐야죠. 돈 1원도 저한테 안 들어요. 판사기 때문에 광고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고 시리즈 50몇 탄까지 해놨는데 참 고군분투합니다 지금. 그래 58인가 57까지 가 있는데 선물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강의는 맛보기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고 3분이 지났지만 이왕 하는 김에 2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뭐 질문 한두 분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되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밥이 중요한 사람은 빨리 밥 먹으러 가세요. 지금 뭐 그거는 욕 안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영상 하나 틀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 양반 책상에 지금 있습니다. 네, 이 양반 업무를 제가 이어받고 있어요. (48시간) 단 이틀 만에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책입니다. 1번 타자로 질문하는 선수에게 이 책을 줄 겁니다. 자, 뭐 이걸로 오늘의 강연은 끝내고 뭐 그래도 밥 먹으러 가더라도 그래도 질문을 그래도 뭐 한두 분은 또 그래도 질문 받고 제가 서울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자, 질문 부탁합니다. 저 마이크 있죠? 자, 질문 누구라도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에 뭐 하고 싶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요.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옆구리 이래 누릅니다. 39년을 고생시켰으니까 뭘 할 건데 하니까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그랬어요. 예. 그냥 뭐 자유인이 돼서 뭘 해도 하겠죠. 그러고 이런 뭐 디지털 어떤 계몽 운동은 열심히 할 거고. 자, 저 책 좀 갖다 주세요. 예. 제 카톡 아이디가 여러분은 카톡 아이디만 줘도 그 연결할 수 있죠. 강민구 할 때 KANG, MBC 할 때 M, KBS 할 때 K, KANG, MK 숫자 1이 카톡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 질문할 거나 피드백이나 그런 거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끝내고 감사합니다.